추구입니다. 추구. 추구. 구자는 좋은 구절이란 뜻입니다. 추구. 밀추, 추리하다, 뭐 추상이다 이런데 다른 책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뽑을추, 뽑아내다, 가려내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는 보면 추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책인데 요 근대의 유명한 선비가 직접 쓰고 책을 만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당할 때 참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책 구하려고 수백리 길을 가가지고 그 노인을 만나고 그 다음 이런 책을 가져와서 제가 신식으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책도 있고 이 추구에 관해서도 책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구는 시다, 한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시 구절을 뽑아 모은 거다. 몇 자, 5자, 7자, 사문에는 4글자, 시경 같은 거는 4글자, 나중에는 6원체, 6글자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체시나 일반적인 시는 5자, 7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구에 실린 책은 전부 5자입니다. 나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7자를 빼기 2자 해서 5자로 만든 게 많습니다. 그런 책들은 따로 또 있어요. 백년초해라 그래서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무튼 저자가 뭐 배우고 보던 그런 책들을 만드는 건데 저는 제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해 줄 것은 이 시라는 것은 그냥 시적인 내용을 읊으면 돼요. 공자는 시경을 말하면서 사무사라.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그럼 시라는 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의 작품과 시라는 작품과 그 다음 이 시를 읊은 시인과 시인 작가라 그러지 흔히 시인과 작품과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읽어주는 감상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학 경위가 사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사무사라고 할 때는 이 시인의 사무사를 겁니다. 시인. 시를 읊는 사람이 아무런 사심이 없이 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성정을 감발한다. 좋은 점을 감발하고 또 안 좋은 점은 칭찬한다. 그게 이제 시의 효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아에서는 되게 사람의 좋은 점을 감동시켜서 감발시키고 나쁜 감정을 칭찬한다, 징계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시는 대개 보면 경치하고 그 다음에 시인의 정서 이 두 가지입니다. 경치를 읊은 정서, 시, 서경시라고 그러죠. 자기의 생각을 읊은 시, 서정시. 그 다음 어떤 사건을 쓴 거는 서사시 이렇게 하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사자 이거는 떼버리고 이 경치나 정을 읊은 시가 많은데 그런데 대개 경치를 앞구절에서 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의 감정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그 시 속에서 작가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애인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그날에 무지개나 비가 오거나 달을 보거나 기분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싫어요. 지금 제처럼 잠도 좀 안 자고 피곤하고 이러면은 세상이 다 피곤하게 보이는 거죠. 골치 아프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위주로 세상을 평가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대개 이제 이런
시를 볼 때는 이 정치하고 정서가 두 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합되어 있다. 이걸 보고 뭐 전문적인 용어는 정경교용이라. 정치와 정서가 서로 융화되어 있다. 섞여서 융화되어 있다. 무엇은 뭐다 이렇게 딱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경교육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추구 중에서 제일 문제는 이치를 읊은 시가 너무 많다. 이치나 어떤 사건을 읊은 시가 너무 많다. 이 추구 속에는 제가 생각해서는 이 정치를 읊은 시, 아니면 인간의 감정을 읊은 시, 이런 시들만 뽑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뽑는다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천고일을명이요 지구초목생이라. 아이고 골치 아픈만 그런 이치라든지 그 다음에 사건 너무 좋은 말, 예? 이상하게 뭐 도덕적인 그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원장은 이태백이요, 뭐 명필은 왕이지라든지 그거 다 하는 소리고 뭐 이런 좋은 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나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시적이고 좋은 것만 이야기를 딱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도 시를 공부하면서 그것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은 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이치나 이런 것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걸 보고 뭐 우리 현대시에는 휴지시라든지 뭐 이렇게 뭐 또 고상하게 뭐 분류를 하고 또 뭐 개사치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자기 혼자만 아는 거고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자기 혼자 고상하게 쓰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그만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는 시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배치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쭉 해놨는데 이것도 편의상 요만큼만 읽겠습니다. 안짝 바깥짝 시는 내구 외구 그럽니다. 요게 한 구절입니다. 내구 외구 내외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한 구절 두 구절 읽고 그 다음 또 한 구절 두 구절 읽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한번 쫙 다 읽으면 뭐 너무 복잡고 하니까 읽고 그 다음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고 일월 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월출 천계 아니요 산고 지거두라. 여기는 보면 문자가 다 맞게 된 것도 있지만은 시에는 운이나 염이란 게 있는데 고저가 있는데 고저가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나가다가 그 형식에 딱 들어맞는 것을 가지고 시의 원리나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고 하늘이 높다. 천고 지후 천 하니까 지하고 대비가 된 거죠. 또 고 높다 하니까 후하다. 하늘에는 뭡니까? 해와 달이 있고 땅에는 초목이 있죠. 이런 게 보면 계몽편 하는 책에 보면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이 세상을 하늘과 땅, 사람과 만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이고 땅에 있는 것은 강의 산악, 기타 등등의 초목이나 뭐 온갖 게 땅속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땅속에 있고 하늘에 둥실 떠가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적인 공간이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이런 문화 경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발달입니다. 그 다음에 생겨난다, 자라난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종용에 보면 하늘과 땅을 이야기해놨습니다. 고명이라 그래. 땅은 뭡니까? 박후라 그랬습니다. 넓을 박자 두터울 울자. 땅은 하도 광활하지요. 넓고 그 다음 두텁다. 종이를 볼 때 우리 요건 얇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좀 두텁다 이렇게 하지요. 이게 두텁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지름이 뭐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만큼 두텁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자라도다. 해와 달 하지요. 해와 달.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니까 하루가 같다 말입니다. 그때는 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달도 달이 떴다가 달이 치고 하니까 한 달이 같다. 그때는 또 달이고 그 하늘에 달이 떴다 할 때는 또 달이지요. 제가 잘하는 영어로 말하자면 이거는 moon, 달이란 거고 이때 날이란 것은 뭡니까? day, 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일, 달월 이렇게 말지 말고 글자에 따라서는 날일, 달월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해라고 할 때는 해일, 해 뭡니까? 저도 영어로 좀 하면 인기 좋아지려나 sun, 해, 그 다음 달 할 때는 또 달, 예? moon, 또 한 달, 두 달 할 때는 참 아까 이게 아니고 먼서지요. 이건 이제 복잡해서 잘 못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할 때는 day 이렇게 가고 분명하게 이제 한자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시를 해석할 때는 또 시적으로 할 때는 한자 그 시에 맞게 풀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월출 천계아니요 산고 지거두라. 하늘에 아까 뭐라 있다고 해요? 해와 달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달이 뜹니다. 이때 달이 나오다. 달이 나오지요. 구멍을 뚫고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달이 뜨다 정도로 표현이 사실은 좋은 거지요. 달하고 뜨다 하는 거하고 궁합이 맞다는 겁니다. 달이 뜨니 이걸 가지고 사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 하늘에 눈은 뭐라고요? 해와 달로 본 겁니다. 달로. 사람의 눈은 뭡니까? 이 눈이지요. 사람에게도 이 눈을 뜨니까 너무 징그러워서 머리털을 좀 붙이겠습니다. 사람에게도 눈이 있어서 괴물을 본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늘로 볼 때는 이게 바로 달이 눈이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달이 뜨니 하늘이 눈을 뜬 것 같고 눈을 연 것 같고 열겠다지만 여기 눈이니까 눈하고 궁합이 맞는 것은 뜨다는 말이고 달하고 맞는 말은 또 달이 뜨니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또 뜨다 하니까 이렇게 했는가 봐요. 가려 있다가 서산에서 달이 싹 뜨니까 하늘이 눈을 연 것 같고 우리 사람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또 뜨니까 앞이 환히 보인단 말이죠. 광명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그 다음 지구에 대한 이야기. 산이 높으니 산이 이렇게 너무 높이 솟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머리를 든 것 같다. 이게 바로 땅의 머리로 보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쑥 들면 쭉 높아지지요. 그것처럼 땅도 평평한 곳도 있지만 땅도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람의 머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든 것이다. 비유지요. 달이 뜨니 하늘이 눈을 연 것 같고 눈을 뜬 것 같고 산이 높으니 땅이 고개를 쳐든 것 같다. 머리를 톡 들고 있는 이게 바로 산봉우리가 사람의 머리처럼 둥실둥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지요. 하늘 보고 땅을 보고 그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자연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거지요. 그 다음 동서기말리요 남북불렁척이라 천경서벽북변이요 지비동남계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네? 그냥 시적인 이야기를 재미나게 잘 풀어가면 재미날 건데 또 엉뚱한 소리 초장부터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설명하기 곤란하고 재미도 없게. 예전 사람들이 이런 자연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냥 시적으로 하나의 풀었다는 말이죠. 동쪽과 서쪽은 몇 만리이냐. 우리 동서남북이지요. 우리가 방향을 인식할 때 동서남북 하는데 동쪽과 서쪽은 과연 몇 만리나 되는가. 지금의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점에서 보지 말고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과학도 발달하지 않고 이럴 때 여기 생각해 보면 산 넘어 산이 있고 길 넘어 길이 있고 저렇게 있는데 도대체 지구란 게 얼마나 넓을까? 끝까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안 들겠느냐 말입니다. 네? 저기 가보면 도대체 이 지구라는 게 얼마만큼 될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길 가다가 어디 밖에 나가면 그 산을 끝까지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산에는 뭐가 있을까? 넘어가고 싶고. 다 마찬가지란 거지요. 시인은 이런 호기심에서 다 나오니까, 시가 나오고 하니까. 동쪽과 서쪽은 땅으로 볼 때, 우리 동서남북 할 때, 동서는 도대체 천리, 만리 하는데 몇 만리나 되는가 말이야, 지구가. 그 다음에 이 남쪽, 북쪽도 남쪽, 북쪽도 도대체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가. 네? 그래서 이것도 자척자. 죽음 시자인데 여기는 자척. 지척간이다 할 때 척. 자척. 재다 말이죠. 한자, 두자 이렇게 재다. 자로 잴 수 없도다. 시인이 이 천지간에 살면서 대자연에 대한 동경이나 호기심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지 이야기 또 나오지요. 천지. 서북, 아까는 동서남북 그랬는데 이거는 동남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은 서북 변으로 가변자 씁니다. 가변자. 서북 변으로 기울어져 있고 땅은 동남쪽의 경계가 비, 낮도다. 수역 계사전에 보면 제일 처음에 딱 이 말이 나옵니다. 천존지비하니 근본이 정이요. 하늘은 없고 땅이 나더니 근본이 정해졌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는 뭡니까? 그는 양이고 고는 음이고 그는 아버지고 고는 엄마고 이거는 남자고 이거는 여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하게 남존 여비를 갖다 붙인 겁니다. 하늘에 굳건한 그 기운과 땅의 순순한 그 성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부모, 그 위치로 이야기한 거지. 이 남녀가 사실 남자는 절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절대적으로 낮다. 이런 소리는 아닌 거죠. 후대 학자들이 잘못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자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뭐 남존 여비가 어쩌고 해가지고 요사이 또 뭐 이상한 여자들 많지요. 이것만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여성 확인이 어쩌니 저쩌니, 예? 자기 할 일이나 부지런히 하지. 뭔가 뭐뭐 생겨가지고 하다닙니다. 사실은 웃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도와가면서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 골치 아프게 따지고 어쩌고 해요. 서로가 뭐 좀 더 도와주고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그렇게 따져가지고, 예? 네가 이기고 내가 지고 꼭 그래야 속이 편하겠어요. 이 말은 일반적인 내용하고 좀 다르지요. 천경, 서북변이요, 시비동남기라. 그래서 이 말은 세남자나 국어, 사기 뭐 등등의 그런 이야기가 전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도 보면 뭡니까? 초구를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통문화 연구소에서 여기 교수용 지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책은 어디서 나왔다, 이 구절은 어디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걸 보면 참고가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 이제 좀 복습을 하거나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참고로 하세요. 처음 하는 사람은 우선 글자만 익히면 되고요. 뭐 거기에 여기 보면 뭐 치우라는 두령하고 뭐 또 공공이라는 그런 두령하고와 싸워가지고 뭐 부주산이라는 걸 들이박아서 어떻게 됐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동쪽은 높고 동고서더라 그러지요. 중국의 지세는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런 원리들을 후대에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하나의 설화나 전설이 되겠습니다.